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ISC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의 환경산업에 대해서 KR 웹캐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시대로의 전환, 폐기물 산업의 호황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 준비해 주신 평가일실 성태경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발표를 쓰시게 된 배경과 또 주제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최근 건설사들이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GS건설, IS동서 같은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조 단위에 가깝게 지금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2018년도에 발표했던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 계획 목표상을 놓고 보면 폐기물 배출을 원천적으로 감소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있다 보니 이제 상충되는 이 요인들이 잘 돌아갈지 한번 좀 궁금해서 사실은 좀 이번 리포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자원 순환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환경산업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환경산업 자체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제약이 많고 민원, 법적 규제들도 많이 있는 편인데 특히 최근에 환경 이슈가 많이 커지면서 법적인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수급과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2018년 이후로 중국으로의 고체 폐기물 수출도 많이 제한이 되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기타 많이 시키는 배달 폐기물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인데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 결국 당분간은 이런 처리 물량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정 폐기물,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제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의료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은 결국, 이 처리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중기적으로는 결국 산업 전망 자체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 보시는 소각 단가라든지 매립 단가에서 그 영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산업의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그리고 이제 실적 호조가 좀 이어질 걸로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포트에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환경사업에 대해서 건설사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시장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폐기물 쪽 소각하고 매립을 좀 나눠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폐기물 소각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들이 굉장히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업체 수도 많고 또 점유율도 사실은 10% 이상 상회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지정 폐기물도 그리고 의료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업체별로 과정 업체가 있다기보다는 지역별로 좀 나뉘어진 업체들이고 사실 매출 규모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분산된 시장 구조였습니다. 다만 이제 2010년 이후로 사모펀드 PEF가 이제 인수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영업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고된 편이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 앞서 설명드렸던 회사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상위권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KR이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환경산업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중에서는 이제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IS 동서 정도가 될 테고, 이제 태형건설의 계열사인 TSK 코퍼레이션도 주요 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회사들마다 종합 폐기물 업체로서의 좀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약한 부분들, 예를 들어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IS 동서도 TSK 코퍼레이션도 그런 계획들을 이제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최근에 PF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EMK라든지 나머지 또 KG, ETS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매각을 공식화하고 매각을 준비를 하다 보니 이 회사들의 인수 전에 좀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지금 몸값이 지금 EMK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정도, 그리고 KG, ETS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던데, 결국 이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가고,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텐데, 결국
지금 회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위사 중심으로 좀 더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폐기물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설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향후 건설업체의 신용도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폐기물 처리업 자체만 놓고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편인데요. 제가 일단 과거 5개년간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업체 36개 실적을 일단 단순 합산해서 한번 이제 추산을 해보았더니 매출이라든지 에비타 마진 이런 영업 실적들은 점점 개선되고 있고 에비타 마진도 거의 40%대 중반 수준까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 자체의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커버리지 지표도 그리고 레버리지 지표도 모두 다 지금 개선 추세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산업이 건설사의 사업 부문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이 부동산 경기에 따른 시황 변동성이 높은 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이고 또 호조세를 나타내는 이 폐기물 처리 산업이 사업 부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사업 가변성을 낮추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인수 과정에서 재무 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단 5천억에서 1조 이상 지금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 이제 사업적으로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재무적으로 무거워지는 부분 이 두 축에서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잡을지가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매출 사이즈가 이 폐기물 처리업이 굉장히 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설사의 사업 본질을 바꾼다기보다는 실적 가변성을 좀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재무적으로는 지금 부담이 커지는 거는 이제 당장 이제 눈에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지금 재무적으로 좀 무거워진 상태로 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 쪽에서는 결국 재무 부담을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신용도 하방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이 부담을 완화를 하면서 이제 사업 가변성을 낮추는 효과가 좀 더 크게 두드러지게 된다면은 이제 신용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채권 시장의 주요 화두인 ESG와도 지금 발표해 주신 주제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환경 측면에서 좀 화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업에서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배출을 좀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ESG 측면, EA 측면에서는 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커머디티, 상품 가격들이 지금 많이 높아지면서 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런 약간 가공된 금속들, 가공된 플라스틱 이 부분에 대한 좀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결국 폐 배터리 문제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폐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그리고 전기차 자체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ESG를 환경 측면에서 조금 더 좀 더 친화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태경 수석연구원과 함께 환경사업에 대한 건설업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게 이제 중기적으로는 건설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에 도움을 될 수는 있지만 투자 규모가 과도할 경우에는 이제 재무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이제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이슈가 될 수 있는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